많은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처럼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은퇴의 방식은 안정된 사회, 낮은 물가, 꾸준한 금리, 그리고 공동체가 살아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열심히 저축하고 부동산 하나 마련하면 노후는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 방식으로 준비한 세대가 지금 어떤 현실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박 씨는 퇴직 후 3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집 한 채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노후는 자식이 도와주고 국민연금이 나오면 생활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서울 아파트를 팔고 전원주택을 지어 기촌했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원생활의 유지비가 생각보다 컸고 자녀는 각자 삶이 바빠 도움을 주기 어려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20만 원, 퇴직금은 집 짓는데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부모 세대가 누렸던 가족 공동체의 보살핌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3세 김 씨 부부가 있습니다. 김 씨는 부모님이 늘 하던 말을 믿었습니다. 집이 재산이다. 그래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자산이라 믿고 25평 아파트 한 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금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연금 180만 원, 고정비는 매달 220만 원이었습니다. 의료비, 경조사비가 더해지자 매달 적자가 났습니다. 결국 김 씨는 3년 만에 대출을 받았고 지금은 집을 팔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모 세대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저축하고 부동산 사고 자식에게 의지하고 연금 조금 있으면 살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축보다 물가 상승이 빠르고 부동산은 팔아도 살 곳이 마땅치 않으며 자식 세대도 부모 부양 여력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가졌던 사회적 안전망은 무너졌는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은퇴 후에도 가족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이 있었습니다. 마을 일 종친회, 교회나 절의 모임 등에서 어른으로 대접받았죠. 그러나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개인화된 사회에서 은퇴자는 사회적 존재감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처럼 쉬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일수록 갑자기 찾아오는 공허감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박 씨 역시 기촌 후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대화 상대가 줄고 일할 기회가 사라지자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라는 자괴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모 세대의 방식은 지금의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과거엔 예금 이자만으로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금 이자가 34%에 불과하고 물가는 2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안전한 자산이라던 부동산도 거래 절벽과 세금 부담으로 현금화가 쉽지 않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돈은 없는 자산 가난층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 집이 노후 대책이라 믿었던 이들이 정작 그 집 때문에 생활비 위기에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많은 은퇴자들은 여전히 부모 세대의 기억을 재현하려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축으로 버텼는데, 우리 어머니도 자식 덕 봤는데,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1980년대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고 의료비는 폭증했으며 자식 세대의 경제 사정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방식이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은퇴 설계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미래의 대응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어떤 형태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 배당, 임대 수익 등 다양한 흐름을 만들어야 하고 소비도 과거의 절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돌봄 비용은 미래 지출로 반드시 계산해야 하며 자녀 지원은 옵션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심리적 은퇴 준비입니다. 부모 세대는 은퇴 후에도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통제감입니다. 부모 세대의 방식은 그 시대엔 옳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방식이 오히려 리스크가 됩니다.
단순히 저축만으로 부동산 하나로 자식에게 기대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지금의 노후는 더 길고 더 비싸며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의 안전은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에 맞춘 전략적 적응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 세대처럼 살고 싶은가, 아니면 나의 세대에 맞는 노후를 새로 설계할 것인가? 은퇴란 과거를 재현하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내는 훈련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전의 정답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바로 무너지는 노후를 지탱할 첫 번째 자산입니다. 부모 세대의 방식으로 준비했더니 노후가 무너졌다는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은 현실의 단면이다. 1970년대와 80년대 부모 세대가 은퇴를 맞이했을 때 그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았다. 그 시절엔 평생 직장이 존재했고 물가 상승률보다 예금이자가 높았으며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돈을 모으고 집 한 채 마련하면 인생의 과제는 끝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지금의 은퇴 세대는 그 공식을 그대로 따라 하다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5세 정모 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퇴직금을 모았다. 은퇴 후엔 부모처럼 시골에 내려가 여유롭게 살고 싶었다. 그는 충남 예산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 중 절반을 건축비로 쓰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묶었다. 국민연금은 월 140만 원이 들어왔다. 처음엔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행복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모든 것이 변했다. 농기계가 고장나면 고치는데 수십만 원이 들었고 난방유 가격이 오르면서 겨울마다 생활비가 빠듯했다.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는 시골에서 유류비와 보험료는 예상을 훌쩍 넘었다. 결국 정 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예금을 깨기 시작했고 4년 만에 통장은 텅 비었다. 집을 팔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려 했지만 매수자는 없었다. 정 씨는 말한다. 부모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시대가 다르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세대 간의 착각이 담겨 있다. 부모 세대의 은퇴는 가족 중심형이었지만 지금의 은퇴는 개인 생존형이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나눴지만 지금은 자녀가 독립해 부모를 부양하기 어렵다. 부모 세대는 이웃과 함께 밥을 먹고 농사일을 도왔지만 지금은 마을 공동체가 사라졌다. 부모는 사회의 어른으로 대접받았지만 지금의 은퇴자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채 퇴직자로만 불린다. 즉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공식을 따라간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집 한 채를 지키면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늘의 노후를 망치고 있다. 경제적 구조도 완전히 달라졌다. 부모 세대가 은퇴하던 시절엔 은행 이자가 10%를 넘기도 했고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그들은 예금만으로도 노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예금 이자로는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고 국민연금 역시 생활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 부모 세대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렸지만 지금은 부동산이 현금이 되지 않는 자산이 되어버렸다. 세금과 유지비 부담은 늘고 매수자는 줄었다. 결국 많은 은퇴자들이 집은 있는데 돈이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 심리적으로도 부모 세대의 방식은 지금 세대에게 맞지 않는다. 부모 세대는 일을 그만둔 후에도 마을 일, 종교단체, 가족 행사 속에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됐다. 그러나 지금의 은퇴자는 인간관계가 회사 중심으로만 형성되어 있었기에 퇴직과 동시에 사회적 소속이 사라진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공허로 다가온다. 부모 세대는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이 들었지만 지금의 세대는 관계의 단절 속에서 갑작스럽게 늙어간다. 은퇴 후의 우울과 무력감은 단순히 일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나를 증명할 무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세대는 절약으로 버텼지만 지금의 시대는 지속 가능성으로 살아야 한다. 절약은 일시적인 생존 전략일 뿐이다. 물가가 오르고 건강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줄이는 것으로는 버틸 수 없다. 오히려 돈을 쓰되 현명하게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소비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 부모 세대는 노후를 끝으로 보았지만 지금 세대는 노후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사례를 하나 더 보자. 인천에 사는 62세의 한 교사는 퇴직금으로 자녀 결혼 자금을 보태주고 나머지를 예금으로 묶었다. 그는 평생 안정적인 교직에 있었기에 특별한 불안감이 없었다. 그러나 2년 후 암 진단을 받고 1년간 치료비로 7천만 원을 썼다. 보험이 있다고 안심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았다. 그는 치료 후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 세대처럼 병원비는 나라가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건강은 부모 세대보다 더 길게 유지되어야 하지만
의료비는 그만큼 더 커졌다. 과거엔 평균 수명 70세였지만 지금은 90세 시대다. 20년이 아니라 30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15년치만 계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첫째, 노후 자산은 규모가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한다. 얼마를 모았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얼마나 오래 지속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연금과 배당소득 같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예금보다는 안정적인 투자 수단을 통해 수익과 유동성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주거 중심 자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은 안정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비유동 자산이다. 필요한 경우 다운사이징이나 영모기지 등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일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부모 세대는 은퇴가 곧 쉼이었지만 지금 세대에겐 쉼이 곧 고립이다. 은퇴 후에도 소득과 의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 즉 은퇴 후 직업을 설계해야 한다. 그게 꼭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이 여전히 쓰이는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 준비다. 부모 세대는 공동체가 그들의 심리를 지탱했지만 지금 세대는 혼자서 마음을 지탱해야 한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은퇴 후 1년은 대부분이 혼란의 시기를 겪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공백의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야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다.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앞으로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은퇴 준비다. 결국 부모 세대의 방식이 실패한 이유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미래를 재단하고 안정이라는 단어에만 매달린다. 그러나 안정이란 정체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맞춰 스스로를 갱신하는 것이 진짜 안정이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돈을 쌓는 일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이제 우리는 부모 세대의 그림자를 벗어나야 한다. 그들의 삶은 존경받을 만했지만 그 방식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지금의 노후는 더 길고 더 복잡하며 더 개인적이다. 그렇기에 과거의 습관으로는 버틸 수 없다.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저축 대신 현금 흐름, 절약 대신 효율, 부동산 대신 유동성, 의존 대신 자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은퇴란 더 이상 퇴장선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출발선이다. 교훈은 단순하다. 부모 세대의 지혜를 존중하되 그들의 방식을 답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이 바뀌면 해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부모처럼 살 수 없고 그래서 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과거의 모범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은퇴를 지탱할 진짜 자산이다.